민복기의 후예들 역시 최근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대표를 거쳐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는 황우여. 그는 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과 81년 항림 사건의 판사들 중 하나였다.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은 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 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김대중, 윤보선 등 제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 전복 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3.1 민주구국선언 사건도 결국 긴급조치 구호 위반이 된 거죠.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난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법이 좋다 나쁘다가 하는 말을 나쁘단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죄가 되는 거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신 독재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 혐의의 전부였지만 1심 재판부는 김대중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이해동 목사의 부인 이종옥 씨는 배석 판사석에 앉아있던 황우여의 웃음기 어린 얼굴을 기억한다. 그때 이쪽 편에 앉았어. 우리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편으로 앉아서 그 사람이 웃는 상이잖아요. 웃는 상이잖아요.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해도 이 인상이 웃는 형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웃고 있었던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저기 사과하라고 편지도 냈어요. 우리 무죄 판결 받고 황우여한테 보냈어요. 저기 3.1 사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은 안 왔어요. 황우여가 판결한 또 다른 사건인 항림 사건. 이 사건은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81년 6월 정부는 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노동운동단체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이 반국가단체라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을 하던 유해우 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체포됐다. 저임금, 장시한 노동, 이거 최소한의 좀 사람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달라. 이거 요구했던 사람들이고, 예비군 훈련. 거기서 체포를 됐는데, 그 건장한 그 수사관들이 2명이 양쪽 그 훈련장에서 끌어내가지고 양쪽 팔을 딱 겨드랑이 껴고 한 사람이 권총을 옆에 옆구리에다 딱 들이대면서 여기서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면 그냥 갈겨버릴게 이 새끼야.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이었다. 고문은 수십일간 계속됐다. 그렇죠. 뭐 잠 안 재우고 뭐 그냥 얘 볼펜 껴서 돌리고 이게 항상 퉁퉁 부어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욕조에 집어넣고 하여튼 거기서 첫 마디가 묻는 게 너 공산주의자지 이거였어요. 뭐 아무것도 안 묻고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너 사회주의자구나. 사회주의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그런 건 모르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 수사관들이 그때 3명이 둘러서 있었는데 그럼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이 주먹으로 그냥 볼을 치는데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또 반대편을 치고 한 사람이 있다가 또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이게 뭐야 이 새끼야 그게 아니면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바닥에 내둥그렇죠. 덩치도 작은데 내둥그니까 그냥 짓밟았어요.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도 막 집중적으로 굽다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박씩 스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절을 한 거죠. 그게 처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내내 공산주의자지. 아닙니다. 그럼 사회주의자구나. 뭐 같은 말을 두고 한 달 시달린 거죠. 이후 그의 삶은 파탄났다. 외상 후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됐고 가족은 이를 견디지 못했다. 이게 밤에 공포에 막 시달리고 막 꿈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냥 집에만 있으면은 자꾸 어떤 현상이냐면 막 시꺼먼거리는 특공대 이런 것들이 기관당 총을 두고 나한테 막 달겨드는 것처럼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이때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막 공포스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것도 나가서 이제 그런 게 시발이 됐는지 어쨌든 가출을 좀 하게 됐고, 가출을 해서 뭐 가진 돈 없고 이렇게 하니까 구걸도 하고 노숙을 하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수년을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나가서 그래서 집 식구들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딸내미하고 속말 썩었죠. 내가 어디서 CF 터미널에서 좀 거지 차림으로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집에 데려간 적도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했죠. 제일 미안하고 그런 게 집사람이에요. 헤어진 집사람이. 집사람도 정신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끝내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가족이 이게 절단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사람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상 합의혼을 했죠. 반면 가해자들은 오늘날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종령 재판장은 이후 대법원장을 지냈으며 이강국 배석 판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2012년 6월 14일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항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최종령은 어떤 언론도 상대하지 않겠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고 이강국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주임 검사로서 피고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당시 피의자들을 고문한 적이 없고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제 와서 왜 무죄 판결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내고 2008년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황 의원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다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말했다. 명백하게 사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부터 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아셨으면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시간이 7분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 후에 새로운 재심 결정을 하고 또 국법 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네. 저도 그와 같은 입장이고 동감입니다. 예, 그럼 사죄하시겠습니까?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문하는 자, 기소하는 자, 판결하는 자. 이들이 사건을 만들면 열심히 나팔을 불어준 외국 언론인과 지식인들, 거수기 노릇을 한 정치인들. 군부 독재를 정점으로 수많은 부역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반역의 체제를 유지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많은 사람들은 독재 부역자들이 모두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친독재 부역자들은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독재 부역자들은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유지시키기 위해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를 위해 독재 부역자들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종북좌파 또는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다. 혁명에 이용하기 위해 동료로 하여금 분신자살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그의 혐의였다. 김기설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김기설이라는 사람은 자기 유서도 쓸 줄 모르고 그냥 너 죽어 하니까 분신을 한 그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강기훈이라는 사람은
동료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유서나 대신 써주는 아주 사악한 인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건 비단 그 두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 진영 전체를 아주 부도덕한 집단으로 그 몰고 가는 그런 그 흉계였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과 그 돌아보면 참 허무해요. 그렇게 해서 밝혀져 봤자 시간은 지나갔고요. 저에게 죄인의 굴레를 씌웠던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했고 출세를 했고. 이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신욱은 대법관을 지낸 뒤 2007년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맡았으며 담당 검사 중 한 명이었던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 판사, 강기훈을 매도했던 언론인 등 그 누구도 강기훈에게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강기훈은 현재 간암 말기 투병 중이다. 이라는 거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독재 부역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벌인 또 다른 일은 바로 지역주의 조장이다.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1992년 12월 11일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지만 영남 지지층의 결집으로 김영삼은 오히려 이득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 저는 초지일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헌법적 체제가 인류가 발명한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 인류의 자유를 확대하고 또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차선의 제도라고 믿어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런 신념이 남달리 투철하기 때문에 보수다. 그렇게 말한다면 난 보수임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확립된 형식적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독재 부역자들의 대응을 통해 형성된 어정쩡한 질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의 요체다. 오빠가 보위부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2012년 1월 설날 무렵에 오빠 유우성이 해령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남매는 탈북자다. 증인 유가련은 친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증언했다. 해령에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오빠가? 네.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있잖아요. 없습니까? 가려야.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여기서 말해. 한국 법을 몰라서 그래. 유우성은 2012년 설날에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내가 중국에 가서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 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 사진도 있어. 가족 사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거는 누구냐고. 유가련은 시키는 대로 증언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국정원 수사관이 회유했다고 했다. 자기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덜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난 후 유가련은 국정원에 6개월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었다고 밝혔다. 무서워서 거짓 진술을 했을 뿐 오빠는 사실 간첩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쪽이 원하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생은 더 이상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고 1심 재판 중에 쫓겨난 겁니다. 지금 현 시대에 21세기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저는 참 여전히 똑같다. 이런 증자나 증표나 그런 이야기들이 들 때마다 제가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유우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았다. 이번엔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국정원장 남재준은 공식 사과했다. 법원은 증거 조작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들 중 한 명만 구속했을 뿐이다. 검사들은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정직,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후 넘어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한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직원 중 한 사람인 이아무개 씨는 한홍구 교수에겐 익숙한 사람이다. 한 교수가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으로 일할 때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때 국정원 측에서 파견 나와서 이 인혁당 사건 그 조사를 했던 담당 조사관이었습니다. 그거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였고 거기에 국정원을 대표해서 나왔던 조사관이 이 증거 조작 사건의 그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첩 조작뿐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정원과 군, 총리실 등 국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기도 했다. 그렇게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막고 댓글을 실제 작성한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기소를 막음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봉쇄했다. 황교안은 이후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장윤석이었다. 장윤석은 김영삼 정권 때 검찰 공안부장으로서 전두환 노태우의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수사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에게 면죄부를 줬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다 고문과 조작이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고문 조작해서 70년대, 80년대 훈장 받았던 사람들 그 훈장 여전히 유효해서 그 사람들 죽고 나면은 국립묘지 가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의를 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추악한 데서 연루된 부와 권세가 청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혼란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광복 70년, 반역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81년 6월, 정부는 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노동운동단체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이 반국가단체라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을 하던 유해우 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체포됐다. 저임금, 장시한 노동, 이거 최소한의 좀 사람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달라. 이거 요구했던 사람들이고, 예비군 훈련. 거기서 체포를 됐는데, 그 건장한 그 수사관들이 두 명이 양쪽 그 훈련장에서 끌어내가지고 양쪽 팔을 딱 겨드랑이 껴고, 한 사람이 권총을 옆에 옆구리에다 딱 들이대면서 여기서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면 그냥 갈겨버릴게, 이 새끼야.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이었다. 고문은 수십일간 계속됐다. 그렇죠. 뭐 잠 안 재우고 뭐 그냥 얘 볼펜 껴서 돌리고 이게 항상 퉁퉁 부어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욕조에 집어넣고 하여튼 거기서 대량 구속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3.1 민주구국선언 사건도 결국 긴급조치 9호 위반이 된 거죠.
왜냐하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난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법이 좋다 나쁘다가 하는 말을 나쁘단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신 독재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 혐의의 전부였지만 1심 재판부는 김대중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이해동 목사의 부인 이종옥 씨는 배석 판사석에 앉아있던 황우여의 웃음기 어린 얼굴을 기억한다. 그때 이쪽 편에 앉았어. 우리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편으로 앉아서 그 사람이 웃는 상이잖아요. 응. 웃는 상이잖아요. 뭐 아무리 나쁜 소리 해도 이 인상이 웃는 형이니까는 그 젊은 사람이 웃고 있었던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저기 사과하라고 편지도 냈어요. 우리 무죄 판결 받고 황우여한테 보냈어요. 저기 3.1 사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은 안 왔어요. 황우여가 판결한 또 다른 사건인 항림 사건. 첫 마디가 묻는 게 너 공산주의자지. 이거였어요. 뭐 아무것도 안 묻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너 사회주의자구나. 사회주의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그런 건 모르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 수사관들이 그때 3명이 둘러서 있었는데 그럼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이 주먹으로 그냥 볼을 치는데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또 반대편을 치고 한 사람이 또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이게 뭐야 이 새끼야 그거 아니면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바닥에 내둥그렇죠. 덩치도 작은데 내둥그니까 그냥 짓밟았어요.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도 막 집중적으로 굽다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박씩 스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절을 한 거죠. 그게 처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내내 공산주의자지. 아닙니다. 그럼 사회주의자구나. 뭐 같은 말을 두고 한 달 시달린 거죠. 이후 그의 삶은 파탄났다. 외상 후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됐고 가족은 이를 견디지 못했다. 이게 밤에 공포에 막 시달리고 막 꿈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냥 집에만 있으면은 자꾸 어떤 현상이냐면 막 시꺼먼거리는 특공대 이런 것들이 기관당 총을 두고 나한테 막 달겨드는 것처럼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이럴 때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막 공포스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것도 나가서 이제 그런 게 시발이 됐는지 어쨌든 가출을 좀 하게 됐고 가출을 해서 뭐 가진 돈 없고 이렇게 하니까 구걸 또 민복기의 후예들 역시 최근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대표를 거쳐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는 황우여. 그는 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과 81년 항림 사건의 판사들 중 하나였다.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은 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 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김대중, 윤보선 등 제2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 전복 선동 혐의로